안녕하세요. 필러스원의 정영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애교 필러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. 애교 필러 시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하고 주의할 것들,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예쁘게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멍 안 들게 하는 거죠. 시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 애교 필러 보통 캐뉼라하고 니들, 이게 바늘 달린 거 이제 두 가지 시술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. 주사 바늘로 시술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캐뉼라를 씁니다. 얇은 캐뉼라를 통해서 여기 바깥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위만 국소 마취 살짝 하고, 필러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. 한쪽당 적게는 0.1에서 0.3cc 정도, 요 정도가 이제 거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은 얼굴에 있어서 어느 선을 넘었을 때 제일 보기 싫은 부위 중에 하나죠. 입술하고 애교가. 그래서 적정량을 넣으시는 게 좋고, 장점이 캐뉼라로 했을 경우는 멍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국소 마취도 필요 없고요. 들어가는 부위만 살짝 마취만 하면 되고, 그런 장점이 있고, 니들로 했을 때 장점은 일단 모양을 만들기가 쉽죠. 그냥 직접적인 부위에다가 주사를 이제 대신에 여러 군데를 찔러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표현해 내기는 좋지만은,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 밑에는 워낙 혈관 분포가 많거든요. 그래서 멍이 들기가 쉽습니다. 그런 어떤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. 캐뉼라는 이제 끝이 무딘, 아주 얇은, 캐뉼라 끝에 이제 필러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은 있고요. 주사처럼 얇은 바늘이 좀 깁니다. 길고, 니들하고 차이점은 끝이 무디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니들은 그냥 찌르면 쑥 들어가는데, 캐뉼라는 피부를 뚫을 만한 그런 끝이 무딘 상태이기 때문에 뚫을 수 없어요. 그래서 뚫을 수 있는 부위만 니들로 살짝 구멍을 내서 그 부위로 이제 캐뉼라가 들어가는 겁니다. 위험하다는 게 이제 표현되는 부위가 이제 근육과 피부 바로 그 사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실명을 한다든지 피부가 괴사가 온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어요. 없는데 이제 멍이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서 애교 부위가 또 멍이 들면 되게 오래 갑니다. 그래서 이제 멍이 들지 않게 시술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데, 그게 좀 제일 그렇죠. 그리고 이제 필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를 잘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애교라는 건 선천적으로 애교가 없다가 웃었을 때 애교가 더 이제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, 웃지 않았을 때도 애교가 좀 있다가 웃으면 더 커지는 사람이 있고, 그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애교를 만들어내는 어떤 근육과 경막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. 그래서 애교가 아예 선천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필러를 했을 때 거의 애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특히 눈이 이제 돌출형이고 튀어나와서 애교 이 속눈썹 사이에서 갑자기 툭 낭떠러지처럼 떨어지는 돌출형, 이런 경우에서 애교를 필러를 했을 때 애교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죠. 그 다음에 애교 밑에 이제 눈 지방이 있죠. 지방이 불룩 튀어나와서 다크서클 심하게 튀어나온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애교 필러를 하게 되면 애교가 약간 흐르면서 눈 지방이 튀어나온 데가 거의 같이 평평하게 되면 눈이 오히려 더 부은 것처럼 애교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애교 필러를 하기보다도 지방을 우선 빼고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우선이죠. 그런 표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시술하기 전에 구분을 해주는 게 제일 더 중요한 일입니다. 애교가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스마일 밴드예요. 웃을 때 나타나는 밴드라는 뜻이죠. 근데 애교가 웃지 않았을 때 거의 없다가 웃을 때 살짝 나타나는 사람들, 이게 웃지 않았을 때도 애교가 살짝 표현이 되면 되게 사람이 귀엽거든요. 웃는 인상이 되고 남들한테 어떤 큐티한 그런 얼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런 장점이 있죠. 애교를 한다고 해서 크게 얼굴의 전체적인 대세를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포인트를 주는 시술인데 사람을 귀염성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위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똑같이 히알라젤을 주사를 하게 되면 애교도 금방 녹습니다. 주사로 살짝 녹이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정리가 됩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은, 눈 밑에 하안검 수술하신 분이 있어요. 이렇게 늘어져서 하안검 수술하고 수술 잘못 받으신 분들은 애교 부위에 이렇게 절개를 들어가서 애교살이 원래 있었는데 애교가 다 파괴되신 분들이 많아요. 하안검 수술의 핵심은 그 애교가 있으신 분은 애교를 잘 살려줘야 되거든요. 예전에 뜻하지 않게 수술을 잘못 받아서 애교가 전혀 표현이 되시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, 이런 분들은 원래 원칙은 하안검 수술하신 분들은 애교 시술을 하면 표현이 안 돼요. 원칙이에요.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절개 부위나 이런 부분들을 피부 상태를 봐서
필러를 통해서 애교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분도 있어요.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사전에 이제 상담을 해서 애교가 표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필러로도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. 하지만 표현해내지 못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. 그런 경우는 다시 수술로서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애교 필러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. 애교에서 꼭 표현이 안 되는 눈 밑에 구조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. 이러신 분들은 시술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시고 시술을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실로스원의 정영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